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1998년도부터 보험료율 9%가 내년부터 0.5%씩 인상해서 13%까지 인상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개정되는 국민연금법의 우선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연금보험료율 인상입니다. 현재 9%의 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인상해서 2033년에 13%가 되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1998년도부터 9% 보험료율이 현재까지 유지됐으니까요. 거의 한 30년 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급여 수준을 조금 올렸다는 것인데요. 바로 소득 대체율이죠. 현재 소득 대체율은 현행법에 의해서 올해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41.5%,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2028년까지 40%로 이렇게 낮아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내년도부터는 계속 43%의 소득 대체율을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 시행되기 때문에 급여 수준도 다소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1.245A 플러스 B, 1 플러스 0.05 12분의 N이라는 식이 바로 연금의 기본연금액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보고 연금액을 결정하는 요인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거, 여기서 빨간 표시를 한 B와 스몰 n입니다. B는 가입기간 중 개개인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이죠. 20년을 가입했다면 20년의 평균 소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스몰 n은 20년을 초과하는 개월수마다 12분의 5%씩 급여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산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의 어떤 여건하고 관계없이 바로 주어지는 값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앞에 있는 1.245 비례상수인데요. 소득 대체율을 결정해주는 상수입니다. 올해 41.5의 소득 대체율이라고 했죠. 그 소득 대체율을 맞춰주기 위한 비례상수가 1.245인데 바로 이 부분이 내년도에 43%로 모두 인상된다는 것이니까 내년 가입하는 분부터 급여를 계산할 때 바로 비례상수가 1.290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급여가 다소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산식에서 A라는 부분은 지역 사업장, 이렇게 모든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A값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급여를 계산할 때 우선 비례상수라는 거 소득 대체율에 의한 거니까 이번에 다소 올라간다 알 수 있지만 보험료율이 올랐다고 해서 여러분이 내는 보험료가 더 많이 냈다고 해서 급여가 더 많이 받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낸 보험료를 가지고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바로 A 플러스 B입니다. B, 즉 자기의 소득이죠. 즉 올해나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소득이 동일하다면 개정법에 의해서 보험료는 더 내지만 빚값은 어떻게 보면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급여는 바뀌지 않으면서 보험료는 더 낸다. 이게 바로 이제 개정법에 바로 우리가 유의해서 볼 내용입니다. 자, 지금 문제 제기한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의 부담의 증가와 급여의 수준, 이 관계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사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999년 4월부터 가입한 분이시고요. 생년은 66년 12월생이십니다. 임의 가입자고요. 어, 전업주부고 여성분입니다. 자, 이분의 가입 이력을 보면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99년 4월부터는 129만 원으로 소득 신고하셨어요. 월 보험료 11만 6,100원. 그런데 최근에는 2024년 9월에 590만 원으로 소득을 올려 신고하시고 월 53만 1,000원, 상당히 많이 내시죠. 자, 이분 같은 경우 보시면 처음에는 129만 원이라는 소득을 신고해서 11만 6천 원 정도밖에 보험료를 안 내셨어요. 그런데 추측컨대 노후에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은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건이 좀 개선될 때마다 소득을 조금 더 신고해서 보험료를 더 내셨어요. 보면 금년 5월까지 이분의 가입 월수는 314개월, 그 다음에 60세 생일월까지 납부를 하신다면 333개월에 총 납부액이 6,750만 원이 넘습니다. 이분이 받게 되는 예상연금 월액이 한 108만 6천 원 나와요. 그러면 총 납부한 금액인 6,700만 원을 예상연금 월액인 108만 원으로 나누면 납부한 보험료 원금을 연금을 받으면서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63개월, 5년 3개월. 단순 계산해도 5년 좀 넘게 받으면 그동안 자기가 냈던 보험료는 다 회수해서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익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이 사례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내가 노후에 100만 원은 좀 넘게 연금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꾸준하게 소득 월액을 증가시키면서 보험료를 더 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분의 사례에서 현재 기준소득 월액 590만 원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 예상 노령연금액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60세까지만 납부하고 이분이 66년생이기 때문에 64세까지 기다렸다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31년 1월이 이분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받게 되는 게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108만 6천 원이죠. 그런데 이분은 노후에 그래도 노령연금을 더 받고 싶어요. 그래서 60세 넘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64세까지 계속 또 보험료를 납부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납부했을 때 이분은 127만 7천 원을 노령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60세 넘어서 임의 계속 가입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9만 1천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현재의 기준소득월액 590만 원을 변동 없이 계속 납부를 하게 된다면 9%의 보험료율로 납부할 때보다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내년에는 9.5, 그 다음에 10, 10.5 이렇게 인상이 되니까 5년 동안 이분 같은 경우는 531만 원의 보험료를 법 개정 전보다 법이 개정돼서 보험료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더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제일 위에
2025년 590만 원의 소득일 때는 53만 1,000원을 내지만, 자, 2026년에 9.5, 그 다음에 10, 10.5, 11, 11.5 이렇게 보험료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왼쪽에 있는 기준소득월액 590만 원은 변동이 없지만 당연히 매년 내는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2030년에 가면 67만 8,500원을 매월 내게 되죠. 상당히 금액이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의 한 얼핏 봐도 15만 원 정도 올라가네요. 자, 그래서 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531만 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입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연금 월액은 19만 1,000원이 더 올라간다고 했죠. 그러면 531만 원을 19만 1,000원으로 나눠보면 2년 4개월.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60세 넘어서 이렇게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67만 8,500원에서 지금 내고 있는 53만 1,000원을 뺀다면 14만 7,500원, 거의 1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들을 이제 법 개정에 따라서 매년 올려서 내고 2030년에는 지금보다 매월 15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나이가 많을 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한 내년도부터 보험료율이 인상돼서 보험료 부담이 계속 증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속에서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좀 최소화하면서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바로 이런 생각 속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기준소득액을 좀 하향 조정했으면 어떨까 하고 공단하고 상의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즉, 2026년도에는 현재 590만 원을 500만 원의 소득으로 조정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도 보험료율은 9.5%이기 때문에 47만 5천 원을 냅니다. 그대로 2027년 500만 원 소득을 유지해도 보험료율은 다시 또 0.5%가 오른 10%를 적용하니까 월 50만 원을 내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10.5가 되니까 이분 같은 경우 다시 또 조금 470만 원으로 소득을 낮춰 신고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보험료는 또 49만 3,500원. 2029년도 그대로 470만 원의 소득으로 한다면 보험료는 또 11%로 오르니까 매월 내는 것은 51만 7천 원. 그리고 2030년에 가서는 보험료율이 11.5%가 되니까 또 소득을 440으로 낮춰 신고한다면 내는 월 보험료는 50만 6천 원.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매월 590만 원에 대한 9%, 53만 1천 원을 내고 계시지만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그렇다고 너무 낮춰도 나중에 받게 되는 급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매월 내는 보험료 수준을 한 50만 원 내외로 생각하면서 매년 소득을 조금씩 조금씩 낮춰서 신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향후 납부하게 되는 그 기준소득월액을 낮춰서 신고했을 때 이분 같은 경우 매월 243만 124만 3천 원, 124만 3천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준소득월액 590만 원, 현재 적용하고 있는 590만 원을 위에 제시된 표와 같이 낮추지 않고 계속 똑같이 590만 원의 소득을 유지해 나간다면 아까 월 수령액이 127만 7천 원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보세요. 소득을 낮춰 신고하지 않고 지금의 소득으로 해서 보험료 오르는 대로 다 납부했을 때보다 위에 표에 있는 것처럼 소득을 좀 낮춰 신고하면서 월 보험료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 50만 원 내외로 월 보험료를 이렇게 만들어 갈 때는 노령연금 월액이 124만 3천 원, 즉 3만 4천 원 정도 적습니다.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127만 7천 원 받을 수 있는 거를 124만 3천 원 정도로 크게 낮추지 않았죠. 대신에 보시면 보험료는 이분이 이렇게 매년 소득월액을 낮춤으로 해서 보험료율 올라가는 것을 좀 상쇄시켰기 때문에 보험료 총액은 727만 2천 원을 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이제 보험료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올라가지만 여러분의 소득이 똑같다면 보험료는 더 내도 급여는 변동이 없습니다. 왜? 급여는 낸 보험료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험료를 내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올라서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 하더라도 소득이 고정되어 있으면 급여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보험료 부담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급여의 하락도 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이분이 생각한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금씩 낮춰서 현재 내고 있는 월 보험료 50만 원 수준으로 맞춰서 조정 신청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은 많이 낮추고 받는 월 수령액은 약간만 낮춰서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한번 잡아보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여러분도 한번 지금 제가 제기한 문제 제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경우에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시고 또 공단과 한번 상담을 해 보셔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뭐 내용이 괜찮으시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예.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 생각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